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전문 강사 박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JLPT N5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해 파트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문제 풀이 팁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각 파트에 소속된 예시 문제들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귀가 트이는 연습,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꼭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청해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몇 문제가 나오고 푸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 구성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발화 표현, 즉시응답 이렇게 총 4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씩 설명을 드리자면요. 과제 이해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청해의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등장인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과제 이해라는 파트로 이제 엮여서 나오게 되고 문제는 총 7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이해는요. 과제 이해는 말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과제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면 포인트는 전체 청해 내용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딜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듣는 게 조금 길이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딱 하나, 예를 들면 여러 날짜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소풍날은 언제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찝어서 낸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반응을 하냐, 왜 화를 내는지 이런 식으로 뭔가 한 부분만 꼭 찝어서 들을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해라고 하고요. 총 6문제 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발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급수에 비해서 N5가 워낙 그림이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발화 표현은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림 안에 어떤 상황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점원이 손님한테 메뉴를 건네는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을 부여잡고 우는 그런 얼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을 줘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화 표현 총 5문제가 나오는데 발화 표현은 특이한 게 선택지가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는 선택지가 4개거든요. 근데 발화 표현은 선택지가 3개입니다. 그래서 총 5문제 풀게 되고요. 즉시응답은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도 여러분이 귀로 들으셔야 되고요. 선택지도 귀로 빠르게 읽어주고 지나가요. 물론 발화 표현도 그 선택지를 입으로 읽어주기는 해요. 음성으로 흘러나오긴 하는데 발화 표현은 그림이 있잖아요. 단서가 있는데 즉시응답은 그나마도 없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문제를 심지어 6문제나 푸셔야 돼요. 되게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총 6문제인데 이것도 선택지는 3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사실 청해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는 그 속도 조절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음성이 끝나면 시험도 같이 끝나니까 내가 시간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음성이 끝나면 문제지를 바로 걷어가 버립니다. OMR 카드 같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땡 하면 바로 내기 때문에 마킹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푸시면서 이 문제 다 풀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정답이 이거다. 라는 확신이 들면 바로바로 OMR에 옮겨서 마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지와 OMR 카드를 뺏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마킹 그때그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과제 이해 파트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1, 문제 1, 문제 1では 하지메니 질문을聞いてください. 문제 1에서는 먼저 시작 부분에서 질문을 들어달래요. 일단 문제가요. 문제 1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에 선택지가 인쇄되어 있거나 하는데 정작 문제는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 JLPT 청해의 특징이기도 한데 문제는 절대 인쇄 안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귀로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질문을 들어라 라고 하고요. それから話を聞いて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 문제 용지의 1부터 4 중에서, 즉 선택지 1부터 4 중에서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 가장 적합한 거를 하나만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이해니까 이 글을 다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행동, 다음 행동, 그게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를 이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전개되는 방식 주의하세요. 일단 상황을 한번 설명해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아이는 이 내용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질문은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 대화가 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땡 하면 질문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은 두 번째는 안 해주고 대화문 듣고 나서는 질문을 반복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이 질문 듣고 이제 문제 1, 2, 3, 4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킹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요게 한 문제를 푸는 그 루틴입니다. 세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 일단 상황이 나오죠. 아, 여기가 학교구나. 아니면은 아, 여기 제자 사제 관계구나. 아니면은 아, 여기가 일터구나. 이런 거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나오니까 질문의 요점을 메모해 두세요. 질문을 물론 외우셔도 괜찮지만 생각보다 듣다 보면 되게 어영부영 막 흐려져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이게 끝나면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은 적어 두시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둘이 대화하니까 둘 다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성별의 사람이 할 일인지 이런 거 구별해서 적어두는 거, 이런 거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할 일 뭔지, 성별 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지, 상황이 뭔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들으시면서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보시면 예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선택지 1, 2, 3, 4번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음성 한번 들어볼게요. 問題1、課題理解。例題。はじめに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話を聞いて、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クラスで先生が話しています。学生は今日、うちでどこを勉強しますか？今日はここ24ページまでしましょう。25ページは明日までの宿題です。全部ですか？いいえ、25ページの1番と2番です。3番はクラスでします。学生は今日、うちでどこを勉強しますか？ 자, 청의 음성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예문 문제는요. 学生は今日うちでどこを勉強しますか? 입니다. 학생은 오늘 집에서 어디를 공부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쭉 보시면은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보면 1, 2, 3, 4번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왼쪽, 오른쪽도 차이가 나고요.
문항 수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떤 거는 3번까지 풀고 어떤 거는 2번까지 풀고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미기, 히다리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래 보시면 24, 25, 24, 25 이렇게 숫자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니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런 표현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스크립트를 한번 볼게요. 자, 상황은 이거였어요. 클래스 대 센세이가話しています. 반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今日うちでどこを勉強しますか? 학생은 오늘 집에서 어디를 공부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자분인데 선생님이죠. 자, 여자분 선생님께서 今日はここ24ページまでしましょう입니다. 오늘은 여기 24페이지까지 しましょう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4페이지까지는 진도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페이지와 明日までの宿題です. 25페이지는 내일까지의 숙제입니다. 마대는 까지이죠. 그러니까 25페이지는 내일까지 숙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全部ですか? 전부인가요? 그 문제가 1, 2, 3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1, 2, 3번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에 아니요. 25페이지の 1番と 2番です. 25페이지의 1번과 2번입니다. 전부 안 해도 되죠. 그리고요. 3번과 클래스 대 시마스. 3번은 클래스에서, 즉 교실, 반에서 합니다. 즉 이거 3번은 학교 와서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학생은 오늘 집에서 어디를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숙제 내일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하시나요? 페이지 24, 25 있었는데 24는 학교에서 다 이미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했고 25페이지에 전체 아니고 1번하고 2번이라는 얘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정답은 4번, 4번이죠. 숙제 여기 윗부분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2의 파트 살펴봤습니다. 자, 포인트 2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포인트 2회는요, 결론이 있는 대화를 하나를 듣습니다. 물론 대화가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독백처럼 정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그런 지문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한 이야기, 덩어리를 듣습니다. 근데 질문을 미리 알려줘요. 그래서 그 질문 내용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그 다음에 나올 대화 내지는 독백을 잘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질문을 한 번 더 읽어주는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선택지에 체크를 하는 그런 파트가 포인트 2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가 문제 2예요. 두 번째 파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몬다이니 문제 2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몬다이 2대와 하지메니 시즈몬を聞いてください라는 전제를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 2에서는 먼저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서 물어본 내용에 맞춰서 지문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본 다음에 それから話を聞いて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잘 듣고 문제 용지의 1부터 4번까지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 하나만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문제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실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 설명 해주고 질문. 남자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 연이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과 질문을 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은 왜 화를 내는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디엔가 메모를 하나 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분노하는 지점이 어딘가에 본문 안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남자가 왜 화가 났을까? 어디서 목소리가 고조될까를 계속 긴장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대화문을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화문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상황 설명은 안 해주고 질문만 한 번 더 반복해줘요. 왜 남자는 화가 났습니까? 라고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아래 인쇄되어 있는 1, 2, 3, 4번 선택지를 보고 이래서 화가 났지 하면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답이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OMR 카드에 마킹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한 문제 풀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꼭 미리 인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문이 나오기 전에 상황과 질문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한테 뭘 묻고 있지라는 질문의 형태에 반드시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것처럼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화라는 포인트를 꼭 메모를 하시든 암기를 하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질문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가에 반드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였던 과제 이해하고는 조금 이 초점이 다른 문제예요. 과제 이해는 계속 흐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고 싶다. 소풍 장소가 어디로 결정이 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하면 소풍 장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으로 가자. 아니야, 그날 산에는 뭐 뱀이 나온대.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 바다 갈까? 바다는 좀 모래가 있으니까 별로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바다 싫다. 그러면 냇가로 갈까? 하다가 마지막에 아니야, 그냥 학교 앞에 있는 공원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한 흐름이 계속 바뀌면서 이 마지막에 이 정답이 되는 딱 하나, 요거를 찾는 게 과제 이해였다고 하면 포인트엔 조금 달라요.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맥락에서 딱 하나의 키포인트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는 포인트 딱 한 가지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대화가 되게 긴데 대화의 첫 번째 줄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안 알려주다가 마지막 줄에 끝나기 직전에 알려주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질문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서 그게 내가 해결이 됐다. 지금 들은 파트에서 요 정보가 해결이 됐다 하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 뒤에는 물론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긴 지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딱 나왔다면 거기가 그냥 정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이해는 과제 이해처럼 하나의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기보다 이겁니다 라고 딱 집어주면 거기 들으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라는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거 문제 2의 타입, 몬다이미 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 예시하고 아래 이렇게 선택지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문제는 인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찝어주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 왜 화를 내는가? 날짜는 언제인가? 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그 포인트를 어디엔가 하나를 메모를 해두시고 그거에 입각해서 요 대화를 듣고 적합한 걸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같이 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問題2ポイント理解例題はじめに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話を聞いて
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例1、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あさっては何日ですか？瀬戸さん、あさっては8日ですよね。え？違いますよ。今日が6日で、あさっては8日じゃ。今日が7日ですから、あさっては9日ですよ。あ、そう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さっては何日ですか？ 자, 문제의 음성 잘 들어보셨나요? 레이치 예시 1번입니다. 아사떼와 난니치 데스까? 였죠. 아사떼는 모레입니다. 그래서 모레는 며칠입니까? 라는 문제이고 아래 보시면 뭐 화, 수, 목, 금, 6, 7, 8, 9 이렇게 해서 달력에 날짜가 체크되어 있고 1, 2, 3,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날짜나 요일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M5 청해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레가 며칠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기준점이 되는 오늘이라거나 이런 기준의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걸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이 며칠이니까 혹은 어제가 며칠이었으니까 아사때는 이날이군요. 모레는 이날이군요. 라는 식으로 언급이 되더라도 플러스 3 내지는 플러스 2 해서 날짜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해준 상황이 뭐였냐 하면 오토코노 히토도 온나노 히토가 하나시테이마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떼와 난니치 데스까? 모레는 며칠입니까? 라는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자분이 세토상, 아사떼와 요가 데스요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토상, 아사떼, 모레는 요가 8일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 끝에 요네 이렇게 끝나잖아요. 데스 말고 그 뒤에 이렇게 그 문장의 어조를 결정하는 이런 표현들을요. 우리는 종조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종조사라는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장 끝이 요로 끝나는 거, 네로 끝나는 거, 와로 끝나는 거, 요네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장의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요네는 뭐냐면 재확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보가 맞는 거지? 내 말 맞지? 라는 뉘앙스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토상, 아사떼 모레가 8일이지? 8일 맞는 거지? 이렇게 너도 알고 있지? 라고 확인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지가이마스요? 아니에요. 틀려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가이마스요에서 지가우는 1그룹 동사입니다. 틀리다, 다르다 라는 표현이고요. 지가이마스 뒤에 요가 붙어 있죠. 이것 역시도 종조사예요. 근데 요네는 재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요라고 한 글자만 있으면 이거는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정보, 아예 모르는 정보를 이 여자 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은 8일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르니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 새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역할을 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달라요.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교가 6日대 아사떼와 요가자 점점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늘이 6일 6일이고 아사떼 모레는 요가자 8일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생략된 내용은 뭐냐면 요가자 아리마센까? 8일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본어가 생각보다 청해 같은 거 들어보시면 말 끝을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까지 이렇게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말끝을 흐리더라도 8일이 아닌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8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맥락만 잡으시면 돼요. 아무튼 자, 오늘이 6일이고 모레가 8일 아닌가요? 라는 뉘앙스로 물어보니까 여자분이 교가 7日ですからあさっては9日ですよ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장 마지막이 요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자분이 완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이 새로운 정보, 올바른 정보를 아예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7일이기 때문에 모레는 9일이에요 라고 모르는 정보의 제공을 요라고 하는 종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모레 9일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소우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가? 감사합니다 라고 여자가 말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대화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종조사 이런 설명을 되게 구구절절 하긴 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자, 남자가 잘못 알고 있었고 여자분이 얘기해준 정보가 맞았어요. 오늘이 7일, 모레는 9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아사떼, 모레는 며칠인가요? 정답 9일, 고코노카이죠.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도 음성 한번 들어볼게요. 例2、男の先生が病院で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毎晩どの薬を飲みますか？この白いお薬は1日に2回。朝ごはんと晩ごはんの後に飲んでください。この黄色いお薬は昼にだけ飲んでください。女の人は毎晩どの薬を飲みますか？ 자, 레니 예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온나노 히토와 마이방 도노 쿠스리오 노미마스까? 라는 문제입니다. 여자는 매일 밤 어느 약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냐면 한국어에서 약은 먹다 라는 동사로 표현하지만 일본어에서 구스리, 약은 반드시 노무라는 마시다 라는 동사랑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처음에 일본에 가면 구스리오 타베루라고 해서 약을 먹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 구스리는 반드시 노무, 마시다라는 동사랑 같이 붙여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스리오 노무 잊지 마시고요. 자, 이거 아래 보시면 이 줄글로 이렇게 글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는 이 음성에서 이 문제를 읽어줄 때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하얀 약, 노란색 약, 흰색과 노란 약, 밤에는 안 먹는다 이런 거를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약 색깔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문제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문제를 들을 때 이 몰입감이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오토코노 센세이가 묘인데 하나시테이마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독백이에요. 남자 선생님이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온나노 히토와 마이방 노노 쿠스리오 노미마스까? 입니다. 여자는 마이방, 매일 밤 어느 약을 먹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의 복약 지시 잘 한번 들어볼게요. この白いお薬は1日に2回朝ごはんと晩ごはんの後に飲んでくださ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로이, 희다, 하얗다라는 표현인데 오쿠스리, 약이라는 표현 수식하고 있죠. 이 하얀 약은 이치니치, 하루에 2回, 2번 아사고항, 아침밥과 망고항, 저녁밥의 아또, 뒤에 먹어주십시오. 논데 쿠다사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사의 태형 뒤에 테 쿠다사이 이렇게 붙이면 무엇을 해주십시오라는 정중한 요청이죠. 그래서 아침밥과
저녁밥 뒤에 밥 먹은 후에 약을 먹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この黄色いお薬は昼にだけ飲んでください. 입니다. 자, 이 기로이, 노랗다, 노란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이 노란 약은 히루, 낮이고요. 나니나니니 다케, 요건 다케라는 표현, 한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낮에만 논데 쿠다사이, 먹어주십시오. 라는 지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약이라는 표현, 쿠스리인데 앞에 이렇게 오를 붙여서 설명했어요. 이 오 혹은 고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나 고는 미화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오나 고를 앞에 붙여주면 그 표현이 좀 더 정중해지고 좀 더 격식 있어지고 단어의 품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지고 보면 선생님이 환자한테 복약 지시를 하는 거니까 뭐 말하자면 손님한테 이제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여자분이 매일 밤에 무슨 약을 먹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자, 여자는 매일 밤 어느 약을 먹습니까? 기억나시죠? 약 색깔은 두 개 나왔어요. 흰 약이랑 노란 약 이렇게 나왔는데 노란 거는 낮에만 먹는 약이에요. 흰 거는 아침밥과 저녁밥 뒤에 먹어주십시오 라고 복약 지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약을 먹습니까? 선택지 볼게요. 1번 시로이 구스리 다케 데스. 흰 약뿐입니다. 흰 약만입니다. 그러니까 흰 약만 먹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기로이 구스리 다케 데스. 노란 약뿐입니다. 노란 약만입니다. 네, 노란 약만 먹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노란 약은 낮에만 먹죠. 네, 오답이고 3번에 시로또 기로이 구스리 데스. 흰색과 노란색 약입니다. 노란 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은 시간이 겹치지 않고요. 4번에 요루와 노미마생. 밤에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흰색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흰 약만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2의 파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발화 표현, 문제 유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화 표현은요, 항상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발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총 5문제가 나오는데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 좀 특이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다이상. 문다이상 대와絵を見ながら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 자, 문제 3에서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서 야지루시の人は何と言いますか? 라고 합니다. 야지루시 하면서 여기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죠. 야는 화살이고 지루시인데 원래는 시루시예요. 그래서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사람은,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나서 1から3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지 3개밖에 없어요. 1부터 3 안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자, 응답으로 3개밖에 안 나와요. 선택지가 3개인데 3개가 길지 않아요. 엄청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막 긴 문장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짧게 짧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캐치를 잘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사람이 2명 나오잖아요. 근데 2명 중에서 반드시 화살표가 그려진 사람이 뭐라고 말할 건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시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지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예문 이렇게 하고 그림이 인쇄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 선택지가 인쇄되어 있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뭐 메모를 하셔도 좋고 뭐 메모 안 하셔도 괜찮지만 빨리빨리 선택지가 지나가니까 들으면서 바로 OX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딱 보니까 어떤 상황 같으세요? 이 그림? 이 쟁반을 들고 어떤 이 종업원 분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메뉴 비슷한 걸 들고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요, 제 주문 좀 받아주세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빠르게 머리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내가 생각한 거랑 가장 유사한 답을 1, 2, 3번 음성에서 찾아주시는 거. 요렇게 푸시는 게 가장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들으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問題3発話表現例題絵を見ながら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矢印の人は何と言いますか ?1 から3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例1夕ご飯を食べました。何と言いますか？ 1いただきます。2おいしいです。3ごちそうさま。 자, 예문 두 문제 풀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고항오 다베마시타. 저녁 밥을 요게 포인트예요. 먹었습니다. 저녁 밥을 먹습니다 아니고 먹었습니다. 난 또 이마스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하는 인사랑 밥을 다 먹고 나서 하는 인사가 인사말이 달라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먹기 전에는 뭐라고 하나요? 이타다키마스. 다 먹고 나서는요? 이렇게 인사하죠. 3번 고치소사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이타다키마스 같은 거는 사실 이 지금 시제가 과거로 지나갔잖아요. 과거 시제니까 이미 지나간 일. 그러니까 이타다키마스는 듣고 얼른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2번에 오이시데스. 맛있습니다. 근데 사실 밥 다 먹고 나서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밥을 다 먹은 상태라면 시제가 오이시카타 데스. 과거형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이 오이시데스는 못 쓰나요? 밥을 먹고 있을 땐 쓸 수 있어요. 막 우물우물 하면서 엄마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오이시데스 해도 되는데 이미 다 밥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2번도 시제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쓸 수 없어요. 남은 거 정답 3번입니다. 고치소사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고치소라는 표현은요. 융숭한 대접 내지는 되게 잘 차린 밥상, 진수성찬 이런 표현이라서 밥을 다 먹고 나서 고치소사마, 고치소사마 되시다라는 인사는 당신이 나한테 차려준 밥상이 진짜 완전 임금님 밥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例2バスの中でおばあさんに席を譲ります。何と言いますか？ 1、ここどうぞ。 2、こんにちは。 3、どうも。 자, 두 번째 예문 잘 들어보셨나요? 그림을 보아하니까 버스에서 이 젊은 분이 할머니에게 이 좌석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스노 나카데 버스 안에서 오바상이 세키오 유즈리마스 할머니께 좌석을 양보합니다. 유즈리마스라는 표현 유즈루가 동사 원형이고 양보하다, 양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좌석을 양보해 드립니다. 근데
화살표가 이 좌석을 양보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는 거를 난 또 이마스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는 거 물론 고코니 스와떼 쿠다사이 여기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요 좀 간단한 인사말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상용구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1번처럼 고코 노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노조라는 게요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권할 때 그게 이리 오세요가 될 수도 있고 이걸 하세요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드세요가 될 수도 있고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고코도조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오세요 내지는 여기 앉으세요 라고 좌석을 권할 때 이렇게 노조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노조가 정답일 때 오답으로 참 이거 많이 나와요. 노모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노모는 권한다기보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막 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다 고마워요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편의점에 가셔서 이제 점원분이 이렇게 물건 주는 거 받아서 나올 때 이럴 때 도모 스미마생 이렇게 해서 받아서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비슷하지만 노조는 권할 때 노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다 구분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2번에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제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자, 그래서 2번, 3번 모두 오답이 되겠고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즉시응답 한번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즉시응답은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질문이 하나가 나오고요. 근데 물론 질문일 수도 있고 질문 아니고 그냥 평서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타인의 반응을 유도하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듣고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어떻게 대답해 줄 것인지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총 6문제이고요. 오늘 예시 문제는 2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다이용, 문다이용와 에 나도가 아리마센. 문제 4는요. 그림, 등이 없습니다. 그림 등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종이가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문을聞いて 문장을 듣고 1から3の中から 1에서 3 안에서 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만 골라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아무것도 인쇄가 안 되어 있는 빈 종이에 질문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3개 나와요. 근데 그 선택지도 대단히 길지 않아요. 짧은 게 빠르게 막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들은 거면 그거 듣고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정신을 막 이렇게 못 차리고 이렇게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이렇게 훅훅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기억의 잔상에 남아있는 거를 끄잡아내서 직감으로 이거 맞겠다. 근데 요거는 왠지 좀 아닌 것 같다. 요런 느낌이 들면 느낌으로라도 푸시고 빠르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문제인데 되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초반에서 약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뒤에 것도 다 밀려서 다 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하나 못 들었다. 포기하고 다음 거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거 말고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지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자, 문제 4. 문제 4는 그림이 없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기에 메모 적혀 있잖아요. 이 아래가 정말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우리 교환에도 약간 가이드를 넣어두기는 했는데 여러분이 임의로 뭐 1번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해서 듣고 문제 약간 메모하고 이거 아니다.
이게 정답이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이 숫자 같은 걸 좀 메모를 해두시고 그거를 기준을 삼아서 푸시면 조금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요. 즉시응답 끝나면 진짜 시험지 진짜 걷어갑니다. 진짜 찐 막이에요. 정말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으시면서 지나가는 거 바로바로 OMR 체크하시고 문제 6번까지 땡 하고 나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멘티 사람 일어나세요 하거든요. 제때 마킹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예시 문제 1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問題4即時応答例題絵などがありません。文を聞いて1から3の中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例1どんな色が好きですか ?1、黄色い花が咲いています。 2、白い色はありません。 3、赤い色が好きです。 자, 먼저 첫 번째 예시 문제입니다. どんな色が好きですか?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색깔이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장이 그냥 질문형이 아니고 평서형, 뭐뭐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 말고요. 카로 끝나는 거. 뭐뭐입니까?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은요. 뭐가 포인트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데스카로 물어봤어요. 뭐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문장 끝이 마스, 마시다, 마생 이런 거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오답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뭡니까? 물어봤는데 마스로 끝나는 문장으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예를 들어서 이로, 색깔 이런 단어를 사실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도 돼요. 뭐 어떻게 다 알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몰라도 되는데 막 정신을 나 모르겠어 하다가도 데스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데스로 끝나는 문장을 찾으면 또 웬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요 문장 말미의 문법 표현을 일치시키는 거. 요거 조금 포인트입니다. 자, 어쨌든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1번 기로이 하나가 사이테이마스. 이 문장 마스로 끝나죠. 이런 거 되게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노란색, 노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쿠 동사 원형입니다. 꽃이 피다 라는 표현이고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어 있다. 이거는 동사의 진행이라기보다는 상태의 지속이기는 한데 노란 꽃이 핀 상태입니다. 피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로이라는 색깔에 관련된 표현이 들어갔지만 꽃이 피어 있다? 이거 마스로 끝나죠? 상당히 수상하죠. 이 오답입니다. 다음입니다. 2번은요. 시로이 이로와 아리마생. 흰 색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생이니까 마스와 관계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데스로 물어봤으니까 데스나 데시타 같은 그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흰색은 없습니다 라는 문장도 내용도 안 맞지만 문법도 안 맞아요. 오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3번 이 데스로 끝납니다. 아까이 이로가 스키 데스. 빨간 색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색 좋아하세요? 빨간색이 좋습니다. 했으니까 요거 맞는 거죠. 혹은 무슨 색 좋아합니까? 했으니까 빨강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아까 데스 아주 짧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색깔 뭐 좋아해 했으니까 빨간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어쨌든 두 문장 다 데스로 끝나죠. 그래서 문장 말미 맞추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정답 3번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例2、どれがあなたの傘ですか？ 1、ここにあります。 2、あそこにある茶色のです。 3、黒い傘はみきちゃんのです。 자, 2번은요. 노래가 아나타노 카사 데스 까? 입니다. 어느 것이 당신의 카사, 우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어느 게 당신 우산입니까? 라고 해서 데스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큰 이변이 없으면 데스로 끝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인 즉슨 마스와 관계된 문형이 있다면 그건 좀 조심하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1번에 고코니아리마스 요거 마스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당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있다라고 소재지를 밝혀주는 게 이거는 우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오답입니다. 2번 볼게요. 아소코니아루 차이로 데스입니다. 차이로는 갈색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갈색입니다. 즉 저기에 있는 갈색 우산입니다. 그래서 우산이 빠진 거죠. 데스로 끝나죠. 요거 괜찮네? 체크를 해두시고요. 3번도 같이 들어볼게요. 3번은 크로이 카사와 미키짱 노 데스 라고 합니다. 검다, 검은입니다. 검은 우산은 미키짱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3번 문장도 데스로 끝나니까 후보로서 괜찮긴 한데 갑자기 당신 우산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미키짱이라는 다른 사람 우산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문서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우산이라는 얘기를 안 해줬지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즉시응답 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